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각자도생 전주프 인사드립니다. 예, 오늘은 제가 직접 화면에 나오지 않고 함께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점은 바로 이겁니다. 물리치료 공부 전략, 환자 치료 결과 유형에 따른 전략적 분류라고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한정된 시간 동안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환자를 치료하고 나서 나타나는 결과는 무조건 세 가지로 압축이 되죠. 통증이 사라진다, 통증이 그대로다, 통증이 증가한다. 저는 이것을 확률 게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무조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를 하고 나서 나타낼 승률은 33.3%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어지는 계속되는 영상 속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나서 나타나는 성공 확률을 승률이라고 두 글자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확률을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 3번 통증이 증가한다. 내가 치료를 하면 통증이 좋아진다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선생님이 손대면 선생님이 손은 대는데 더 많이 아파요. 이런 경우를 자주 경험하게 되는 선생님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3년이 지나도 크게 개선이 되지 않고 이렇게 3번에 해당하는 경우를 극복을 못할 경우에는 내 치료의 승률이 33.3%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이제 2번 통증이 그대로다. 이 2번에 해당돼서 극복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내 치료의 승률은 50%입니다. 좋아지거나 혹은 그대로이거나. 어느 정도 조금 실력은 올라왔기 때문에 환자를 치료했을 때 더 아프게 되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경우이고요. 역시 같은 맥락으로 1번을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50에서 70%의 승률로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경쟁의 측면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3번을 극복하게 되면 이 피라미드 구조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2번의 단계를 극복하게 되면 이제 1번의 단계의 경쟁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3번에서 하는 경쟁의 질과 2번에서 하는 경쟁의 질, 그리고 1번에서 하는 경쟁의 질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3번 내지 2번의 경우는 월급을 내가 정하지 못하고 남이 정해주는 월급을 받게 되지만 1번 정도의 수준에 가서 경쟁을 하게 되면 이제 월급을 내가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오르게 됩니다. 자, 이 정도까지 보게 되면 우리가 환자를 치료하고 나서 나타나는 결과, 이 확률 게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깊이 한번 통찰력을 가지고 생각해 봐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유형을 가지고 이제 특히 전연차 선생님들에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전연차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는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장 많은 질문들을 하시는데 1, 2년차 선생님들은 특히 이 3번을 극복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노력하셔야 됩니다. 내가 환자를 배정받아서 치료를 하게 됐는데 오히려 그 환자가 선생님 오늘 어제 치료받은 그 치료 때문인지 오늘 더 아프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을 연마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3번에 해당되는 일이 빨리 극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1, 2년차 선생님들의 당면 과제입니다. 자, 그럼 통증이 증가한다 유형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먼저 1, 2년차 선생님들이 이거를 집중적으로 극복하셔야 되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어떤 테크닉이 가장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성공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문제를 찾는 방법에 집중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허리 아픈 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 환자를 어떻게 하면 시간을 아껴가면서 효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이런 점을 알려주는 여러 가지 질 좋은 강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강의들을 찾아서 공부하면서 다양한 평가 방법을 공부하고 또 듣고 계속 반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혹 이 시기에 몇 번의 성공을 경험하셨을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될 점은 그 성공에 자아도취돼서 자신이 해당 증상이나 해당 영역을 온전히 이해했다고 착각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렇게 착각하게 돼서 자아도취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문제를 찾는 방법보다 문제를 더 해결하는 방법에 집중하게 됩니다.
더 빨리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그런 어떤 것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성공담에만 관심을 갖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평가 방법이나 어떤 상담 방법이 아닌 테크닉 위주의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 2년 차를 이렇게 보내게 되면 3년 차, 4년 차 때부터 테크닉 위주의 공부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를 찾는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테크닉 위주의 공부만 한다는 것이 과연 균형 있는 공부 방법인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는 1, 2년차 시기에는 어떤 방법들을 연마하는 게 좋은가 하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치료 기술을 공부하지 말란 뜻은 아니니까요. 첫 번째로 촉진을 잘 하셔야 됩니다. 팔페이션 하면 흔히 이렇게 더듬어서 만져보고 랜드마크를 찾아보고 평가하는 것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사실 촉진은 그 이상의 것이 관련이 됩니다. 근육의 긴장도를 살펴가면서 환자의 감정까지도 이해하고 추측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촉진을 하시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촉진이 잘 되어야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마사지입니다. 도수 치료의 기본, 매뉴얼 치료의 기본, 그리고 모든 운동 치료의 기본은 마사지에서 시작한다고 저는 단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사지는 부드러우면서 편안해야 하죠. 그리고 환자가 느꼈을 때에도 상쾌한 느낌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복잡하다고요? 계속 연마하게 되면 그러한 쾌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잘 연마된 손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고 환자도 잘 연마된 손의 느낌을 구별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끔 강의를 하다 보면 선생님들에게 직접 제 몸을 한번 팔페이션 해보거나 마사지를 해보도록 제가 몸을 한번 맡겨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손의 느낌을 착 느끼면 그 선생님의 감정까지도 저는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 선생님이 지금 긴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당당하게 자신 있게 자신이 했던 방법을 그대로 표현하는지 그런 감정들이 전해집니다. 네. 환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사지를 잘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트리거 포인트를 촉진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면서 그에 따르는 해결 방법도 터득하실 수 있게 되죠. 그리고 1, 2년 차 때 공부하면 좋은 방법은 단연 MBT 방법입니다. 이 방법의 장점들은 수도 없이 많지만 세 가지만 대표적으로 열거하자면 가장 안전하면서 ROM 증진에 효과적이고 통증 감소에도 효과적입니다. MET 방법을 적용했을 때 그 다음날 와서 선생님 통증이 더 나타난 것 같아요. 더 아파요.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단연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1년차 시기에 MET 방법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 어떤 증상이 와도 내가 MET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 정도까지 훈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MET까지 어느 정도 적용하고 나면 그 끝느낌을 더 조금 만들어내기 위해서 뭔가 부족하다는 걸 느낄 그 타이밍이 옵니다. 그때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바로 관절 가동술이죠. 우리가 처음부터 관절 가동술을 쓰는 게 아니고 MET를 적용하면 분명히 통증은 줄어들고 뭔가가 근데 여기 조금 가려운데 조금 이것만 긁어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게 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거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게 1, 2년차 선생님들이 관절 가동술을 통해서 그거를 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1번에서 4번까지의 이런 맥락적인 측면에서 방법을 순서대로 연마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법보다 기초에 집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서 통증이 증가한다 유형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그 피라미드 삼각형과 그 확률 그래프에서 본 것처럼 통증이 그대로다 수준까지 이제 올라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내 치료의 승률이 한 50% 가까이 된다고 이제 보는 것이죠. 사실 여기에 해당되는 분포율이 가장 많습니다. 물리치료사 더불어서 많은 의료 종사자라고 하는 분들, 뭐 의사도 다 포함됩니다, 사실. 통증이 그대로다 유형에 가장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느냐. 먼저 3번의 유형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 물론 최선을 다하고 있어야 하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환자의 문제점과 연관이 없는 치료를 하거나 환자의 문제에 집중된 치료를 하지 않는지 자문해 봐야 됩니다. 연관이 없는 치료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허리가 아파서 왔어요. 그러면 허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점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허리가 아니라 어깨나 목이나 발목이나 무릎이나 이런 데까지 너무나 큰 범주로 연관지어서 치료를 하다 보면 통증의 변화가 아예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3년 차부터 해서는 환자의 문제에 집중된 치료, 그리고 문제점과 연관이 된 치료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치료가 지금 환자의 문제점과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지를 계속 검토해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 일종의 타성에 젖어버리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 대표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냥 정형화된 루틴에 따르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시기에 이거를 놓쳐서 세월을 흘러서 이제 7년차, 8년차 들어가게 되면 내가 치료를 한 어떤 루틴에서 어떤 효과가 나타났는지를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게 돼요. 실제로 1시간 루틴을 한다고 하면 치료 방법이 한 6, 7가지 정도 되죠. 그 중에 몇 가지 혹은 어떤 치료가 통증 감소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판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시간 그거 하느라고 바쁘거든요. 그리고 환자 표정 보면서 환자의 만족을 줬는지 안 줬는지 그걸 생각하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 정형화된 루틴에만 따르는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치료를 하다가 막히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치료를 하다가 루틴 쭉 진행하다가 이제 비포 애프터를 비교하는데 어느 순간 딱 거기서 선생님 통증이 안 줄어드는데요 라고 환자가 말하는 경우예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놔두고 지나갈 수가 없거든요. 어쨌든 환자가 어필을 했으니 그걸 어느 정도 감소시켜서 다음 루틴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무리 기술을 적용해도 통증이 줄어들질 않아요. 그러면 시간은 자꾸 흘러가게 되죠. 그리고 환자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이 선생님이 이 문제는 해결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꼭 여기서 이 타이밍에 기억해야 될 점은 환자가 그렇게 어필을 했을 때 한두 개 정도만 적용해 보세요. 통증 감소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데도 변화가 없다고 하면 넘어가야 됩니다. 뭐 3개에서 5개 그 이상을 적용해도 그날의 그 문제는 크게 감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환자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자분, 이 문제는 지금 오늘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시간이 더 필요한 문제 같고 일단 여기 사인이 나온다는 거는 명확히 적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 회차에 한번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갖고 해결해 보시죠 하면서 상의를 하고 그걸 다음 회차에 넘겨놔야 됩니다. 다음 회차로 넘겨놔야 돼요. 순위를. 그리고 지금 현재 가능한 문제에 집중해서 시간을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선생님 여기 통증이 그대로 있어요 라고 해도 다음 회차로 넘겨버렸기 때문에 그날의 치료는 성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계속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권해드리는 건 그냥 정형화된 루틴을 따르지 않는 게 제일 좋고요. 환자가 허리가 문제가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 힙 조인트에서 파생된 요통인가? 아니면 SI 조인트에서 파생된 요통인가? 아니면 룸바의 문제인가? 아니면 IAP 조절과 트렁크 조절로 인해 그 부조화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인가? 거기까지 들어가야 돼요. 거기까지 들어와야 관련된 해결책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거기를 집중적으로만 해도 1시간이 부족할걸요? 지난 영상에서도 이 부분은 가끔 제가 좀 언급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넘어와서, 그러면 이 통증이 그대로다 이 유형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제 3년 차에서 한 7년 차 되는 선생님들이 어떤 공부를 하면 좋은가? 3년 차부터 공부를 해야 할 게 바로 신경가동술과 운동치료입니다. 신경가동술, 너브모빌리제이션 같은 경우는 통증 감소에 되게 효과적이에요. 근데 1, 2년 차 때는 이 가동술을 배울 수는 있는데 효율적으로 쓰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일단 1, 2년 차 때는 3번을 극복하기 위해 일단 집중하고 이제 1, 2년 차를 지나 3년 차부터는 이제 2번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신경가동술을 배우시는 게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나아가서 운동치료를 병행해야 됩니다. 네, 어제도 라이브 방송을 한번 살짝 하면서 받은 질문이지만 운동치료를 공부하는데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받았거든요.
제가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 익스트리미티 그 어떤 분절이라든지 어떤 사지, 말단부라든지 각 동작별로 움직이게 되면 그에 따르는 근육 수축 순서가 있습니다. 뭐 팔을 올린다 하면 팔을 올릴 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순서를 지어서 어떤 근육들이 수축을 하면서 이 동작을 만드는지 그 과정을 알려주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만 엑기스만 뽑아서 하나의 책으로 만들면 좋은데 저는 아직 그런 책은 못 봤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서적이나 논문이나 그런 내용들을 계속 수집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동작들이 있잖아요. 뭐 특수한 동작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하는 동작들. 그런 동작들을 선별한 다음에 거기서 근육 수축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관절 역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통증이 그대로다 한다면 뭐가 필요하죠? 환자에게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부터는 환자 상담 기술을 반드시 연마하기 시작해야 돼요. 반드시 연마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한테 끌려가게 된다는 소리를 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통증이 사라진다 유형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아까 사진들을 보면서 이 정도 되면 이제 승률이 한 50%에서 70%까지 이제 올라갑니다. 그 왔다 갔다. 그러나 그걸로 만족하면 절대로 안 돼요. 야, 여기서는 뭘 해야 되느냐? 환자와 내지 고객은 자기가 한 좋은 경험, 통증이 사라진 이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어 해요. 근데 뭘 말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 저기 물리치료 저기 저 병원에서 받았는데, 받으니까 좋더라고. 통증도 많이 줄은 것 같아. 자, 이렇게 말하는 걸 원하세요? 여러분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요. 환자의 입을 통해서 치료를 맡은 물리치료사 내 얘기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환자나 고객이 자신의 스토리를 명확하게, 그러니까 어떤 물리치료사를 만났고 그 물리치료사가 어떤 나에게 도움을 베풀어 줬고 이런 좋아진 과정을 명확하게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도록 인식시켜 주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다고 해도 나를 따르는 팬층이 결국에 형성되지 않으면 내 월급을 아무리 그 피라미드 위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내 월급을 내가 정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라 남이 정해주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팬을 모을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집중을 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승률을 50에서 70%로 만족하는 게 아니고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성공할 수 있게 나만의 치료 방법을 정립해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자, 이 그래프와 이 그림을 잘 염두에 둬 주시기 바랍니다. 승률을 높여가는 방법과 이 경쟁에서 상위 그룹으로 올라가는 방법은 바로 여기 확률 게임에 있다라는 거 오늘 제가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